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유정복 인천시장이 단수 공천되면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시장 후보로 현 유정복 인천시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유 시장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 대표 행정가라며 시장 재임 기간 재정 정상화와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등 굵직한 성과를 통해 인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핵심 경제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교통 주거 혁신까지 더 큰 비전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유 시장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선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이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부천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부천시가 시민 12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협의가 본격화하면서 사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교통 수요, 열차 운영 영향, 시설 개선 필요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해선과 경인선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인 소사역은 지난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 8천여 명 정도로 서해선 구간 다른 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부천시는 KTX 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시 서부 수도권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 신정 생활권 중심지 개발이 18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를 담은 신월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12일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고 공동개발 지정구역도 대폭 축소돼 개별 단위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최대 3,000제곱미터, 최소 9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한 최대 최소 개발 규모 제한을 해제하고 건축 한계선과 주차 출입구 기준도 완화해 민간 개발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재정비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이 촉진되고 신월 신정 생활권 중심지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부천 상동 특별계획구역 부지에 최근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발 전까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 건데요. 동호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조잔디 위에서 가볍게 친 공이 홀컵을 향해 굴러갑니다. 골프채를 든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를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를 위해 골프장을 찾는 중장년층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좋지 뭐 걸음을 많이 걷고 첫째는 걸음을 많이 걸어요 여기요. 그럼 뭐 이제 자기가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주 무조건 재밌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유휴부지에 파크 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18개 홀 규모로 기존 부천의 다른 파크 골프장보다 2배 정도 더 넓습니다. 부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수는 1,30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최근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천 상동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상동구장이 없을 때 부천 시민들이 시흥, 안산 이런 데 많이 가 계셨다가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
파크골프는 특별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심 공원이나 평평한 땅에서 누구나 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일반 골프보다 배우기 쉽고 장비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특정 연령층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 장년층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고유물로 돼 있어서 다양하게 정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전 연령층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주변 시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을 함께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은 부천 상동 파크골프장. 해당 부지는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시민 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 의정부시를 가면 조선 태조의 어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의정부에 봉안된 태조의 어진은 젊은 시절 태조의 모습입니다. 시는 어진 봉안을 시작으로 도시 정체성의 기반을 왕의 도시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예, 의정부는 태종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출발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번에 어진을 봉안하는 것을 통해서 의정부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통, 역사, 문화, 유산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확실한 의정부의 정체성으로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 어진 봉안의 핵심 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자원을 갖고 있고 그 역사적인 자원이 이야기가 있는 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기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사가 있는 의정부의 도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앞으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의 봉안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조 어진에 대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할 장소에 대해서 이성계 테마 공간을 만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정부를 찾게 됐을 때 이제 도시에 대해서 소비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발전시켜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후원회장 수락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노선이 의정부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할 때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 전 부원장과 긴밀한 인연을 맺었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와 도정을 연결하며 정책 통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의 후원회장 수락은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 중심 정치와 개혁 정책을 의정부에서 실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시내 도로를 오간 차량은 평일 하루 평균 983만 5천 대로 전년보다 10,000대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통행 속도는 평일 기준 시속 21.7km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루 23만 9천 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고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은 평균 시속 36.8km의 북부간선도로로 조사됐습니다. 도심에서는 남산 1호 터널이 하루 7만 1,000대로 가장 많은 차량이 통행했으며 가장 막히는 도로는 종로의 우정국로로 평균 시속 16.1km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교통량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 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 회의를 열고 유가와 물가 동향, 수출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지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보험, 보증료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800만 원까지 늘립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9대 인천시 의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부터 조례 제정까지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만나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4년 동안 문복위에 있었어요. 상반기는 제2부위원장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위원장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문복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반기 때는 유일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이 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웠었죠. 문복위가 단체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만을 바라보고 많은 요구를 집행부와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견제도 하지만 중재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면서 사실 24년도에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제가 엄지척 시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조례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이라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의 초기 한부모 부분을 개정한 부분이에요. 한부모와 그와 관련된 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미팅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나서 내용을 요약해서 담은 거고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억이라는 초기 한부모 지원금도 민간 지원도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거든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치해서 큰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성과가 있죠. 예, 정말 촉구를 했고 그냥 촉구에 끝내면 안 된다. 왜냐면 굉장히 우리 부평구 어르신들이 서구, 청라, 연수까지 다 다니시거든요. 근데 부평구가 알다시피 인구 대비 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찾는데도 어려웠고 예산을 세우는데도 어려웠지만 우리 집행부와 함께 정말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결국에 부지를 찾고 그 지역 주민들 또 파크골프 관계자분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작년에 올해 이제 초기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도 각각 내년에는 파크골프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복지 이슈는 통합돌봄이거든요. 이게 24년도 3월에 돌봄통합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올 3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돌봄통합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매우 부족한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군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동 단위로 내려가야지 진짜 촘촘하게 관리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고 봐서 동 단위부터 구 단위로 이제 기초 단위로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인천시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채찍뿐이 아니고 당근도 좀 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10개 의료기관과 통합 돌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 성모병원, 인천의료원 등 지역 공공 민간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퇴원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해당 기초단체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중증 만성질환과 골절, 낙상 등으로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힘들고 의료와 돌봄 연계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24억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6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수송 실적을 보면 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또 5호선은 95만 명, 7호선은 85만 명, 3호선은 81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사별로는 2호선 잠실역이 하루 평균 15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1호선 서울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먼저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 호에 2만 5천 호를 추가 발굴해 오는 2030년까지 7만 4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는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는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AI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 매니저가 계약 체결 시 동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형 공유 오피스 양천 005 입주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회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등 공용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양천 005는 9호선 염창역 인근에 조성된 창업 지원 공간으로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